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6학년 1학기 국어 7에서 9단원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1학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7에서 9단원의 핵심 내용을 떠올리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7단원이에요. 우리말을 갖고 와요. 자,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보다는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했던 단원인데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 줄임말, 욕설, 비속어.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 외국어.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 여러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죠. 줄임말. 그리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 욕설이고요. 격이 낮고 속된 말이 비속어입니다. 이 내용을 뭐 구별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할 때 최대한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단원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어 생활에 국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가졌던 단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말 있죠. 부정하는 말, 긍정하는 말, 안 돼 보다는 할 수 있어, 짜증나 보다는 괜찮아, 이상해 보여 보다는 멋있어 보여, 힘들어 힘내자, 어쩔 수 없어, 가능한 일이야, 망했어, 다시 할 거야, 하기 싫어, 해보자, 귀찮아, 재밌어. 요곳 부정하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의 생활은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질 겁니다. 7단원은 별 내용이 없고요. 8단원 같은 경우는 인물의 삶을 찾아서 라는 단원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을 뽑아왔어요.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의 주제라고 합니다. 글의 제목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낱말이나 중심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이라는 걸 말해요.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한다는 건 곧 글의 주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 보고 이제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이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물의 생각이나 삶이라는 건 곧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란 뜻이죠. 그 인물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파악하고 그걸 우리한테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방법 자체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267에서 269쪽을 읽고 나서 다시 영상을 켜보세요. 자, 다 읽었죠?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려고 해요. 자, 인물에 처한 상황을 보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명을 받은 상황. 이때 인물의 말이나 행동. 자, 임금님께 글을 일단 올렸고요. 거기 내용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는 상황에서 일단 배랑 이런 게 많아 보이기 위해서 미리 작전을 짜고 물살을 이용해서 적군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말이었죠.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아들 면의 죽음. 이때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잘 살펴보면요. 먼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잘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 저희가 봤죠.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을까요? 이순신이 추구하던 가치는 어떤 고난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한다. 뭐 용기를 가지려고 한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그 이순신이 추구했던 가치겠죠. 그럼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자신은 여러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건가? 그리고 뭐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봤는가? 다 했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책에 답이 적혀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답을 잘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8단원은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9단원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글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쓴 거나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썼는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썼는지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과 마음을 나누냐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 뭐 사과를 할 건지 감사를 표현할 건지 뭐 고마움을 표현할 건지 이런 것들, 뭐 서운함을 표현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글에는 일어나는 사건, 나누려는 마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해야 되죠. 예를 들어 마음을 나누는 글이 뭐 사과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될 만한 상황. 내가 오늘 뭐 너랑 부딪혀서 기분이 많이 나빴지. 근데 나는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도 괜찮고 앞으로의 사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뭐 쑥스러워서 사과를 제때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미리 사과를 하도록 할게. 이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편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는 경우에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을 밝혀요 라는 것들이 편지를 쓸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라는 말이고요. 글을 쓰는 방법에는 뭐 편지 쓰는 것도 있고 게시판에 쓸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에 쓸 수도 있고 누리집, 메일도 쓸 수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사람을 고려해서 내용과 글을 쓰는 방법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공부할 내용입니다. 뭐 상황은 이런 식으로 많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기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글로 쓴다.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려고 한다. 고마운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 사과하는 글을 쓴다. 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마다 어떤 표현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글을 쓸 건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이 단원의 내용도 모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학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